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32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32회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절차를 계속 보고 있죠. 우리 앞에서 등록 요건을 마무리하고 절차 파트를 쭉 한번 설명드렸고, 다시 한번 절차를 보면서 그 중에 절차 중에 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 제공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약 우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 우선권 주장이라는 게 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출원 시 특례.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쭉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4조, 45조, 46조 뭐 이런 식으로 쭉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정보 제공은 좀 간단한 거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표 출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특허청에서 출원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한 1년 넘게 좀 걸리고요. 우선 심사라는 걸 하게 되면 뭐 한 1, 2개월 만에 심사를 빨리 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비용을 또 내야 되고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보정, 그렇죠? 그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이 이제 1차, 2차 그나마 절차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몇 년에 한 번, 한 5년 한 번 뭐 이렇게 나올 정도이고요. 10년 가까이 만에 나오기도 합니다. 진짜 그런 정도로 이제 되게 좀 잘 나오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은 이제 1차 시험에서만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법조문이나 간단한 심사 기준 정도만 아시면 된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 제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출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표는 한 1, 2주만 지나면 우리가 특허청 정보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허청에 키프리스라고 하거든요. 키프리스. 한글로 그냥 키프리스라고 쳐도 되고요. 영문으로 키프리스라고 하면 특허 정보넷이라 상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허나 디자인은 심사 중에는 검색이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상표는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검색을 할 수 있고요. 또 저희들도 이제 뭐 이런 것들 자기 고객이나 관련된 상표가 눈에 보이면 그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을 때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심사 중이잖아요. 아직 어떤 결과가 안 나왔었을 때 특허청 그 해당 출원에 대해서 거절을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정보 제공입니다. 그게 정보 제공 또는 정보 제출이라고요. 49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거절 이유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이유는 같다. 왜냐하면 내가 거절이 돼야 될 게 상표 출원을 하는데 심사관님 이거를 참조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정보 제출서에다가 뭐 거절 이유를 정리해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보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하는 게 아니라요, 심사관의 재량입니다. 근데 보통은 다 참조를 하고 그게 타당하다 그러면 거절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상표를 거절시키게 할 수 있는 제도구나. 그 외에 우리가 지금 분할, 변경, 조약 우선권, 초난 특례 뭐 이제 순서대로 쭉 보게 될 거고요. 분할, 변경은 저번 시간에 했었었죠. 그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 이의 신청, 우선 심사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절 이유가 없으면 출원 공고라는 걸 하게 된다라고 됩니다. 일종의 그냥 공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거절 이유가 없게 해서 공고가 됐다는 일종의 절차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 중에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게 절차 파트이고요. 그 중에 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다. 49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약 우선권이라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약 우선권 46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자, 조약 우선권은 뭐 특허법에서 배우시게 되면 그냥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만 몇 가지 차이만 좀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특허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특허를 아직 안 배우실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파리 조약이라는 걸 우리가 있어요. 그럼 파리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외국에, 뭐 중국이 아니더라도 어떤 외국에 상표 출원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근데 상표를 외국에 출원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등록받는 건 별개입니다. 속지주의라고 해서 상표는 등록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이 미치는데, 자,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출원을 했더니 그걸 막 모방해서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먼저 출원을 한다든지 그러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해외에 출원을 했죠. 그러면 6개월 내에 일정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규정은 6개월 내에 조약 우선권이라는 일정한 조건을 맞추면, 자세한 조건은 기본 강의 때 배우시면 되니까 6개월 내에 조약 우선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6개월 내에 여기 있는 상표와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서류를 이제 3개월 내에 서류를 제출을 하면 우선권 주장 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해주냐면, 자, 한국의 상표를 요때 출원했지만
자, 조약 우선권 주장을 만족을 하게 되면 자, 출원일이 요기로 한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러면 6개월이라는 기간의 텀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요때 한국에 상표 출원을 외국에 출원한 걸 보고 출원했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꼭 뭐 외국에 있는 걸 본 게 아니더라도 출원한 게 있다 하더라도 자, 출원일이 이쪽으로 땡겨주게 되면 원래는 그냥 출원하면 이 다른 사람의 상표 출원이 요때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등록을 못 받지만 출원이 앞으로 땡겨지게 되면 이 조약 우선권에 따라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이 사람이 우선적으로 먼저 출원한 것처럼 봐주게 되죠. 그러면 등록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위험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조약 우선권이라는 거는 외국의 어떤 상표 출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도 돼요. 우리나라에 출원을 한 다음에 뭐 미국이나 뭐 다시는 뭐 일본 외국에 출원할 때 6개월 내 조약 우선권을 출원을 하면 한국 출원에 출원한 날짜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출원을 할 때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하는 게 좋아요? 6개월 내에 하는 게 좋다. 한국에 출원하고 6개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정리를 해서 항상 고객들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조약 우선권 제도다. 파리 조약과 관련 있고 뭐 파리 루트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파리 조약에 따른 조약 우선권 제도, 우선적으로 출원한 것처럼 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조약 우선권 제도였고요. 그다음에 출원시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출원시 특례는 박람회가 관련이 됩니다. 박람회가 우리 상표법에 2번 나옵니다. 박람회를 한번 이미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기억이 나실까요? 부등록 사유 중에 34조 1항 5호라는 게 있습니다. 박람회 명칭, 뭐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대전 엑스포 뭐 이런 건데 대전 엑스포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뭐 함부로 뭐 포함해서 상표 출원하면 거절이 됩니다. 부등록 사유. 그때 한 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때 나오는데 요게 뭐냐면 자, 내가 박람회 출품을 했어요. 근데 요 상표를 등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대신 이제 아까 말한 부등록 사유를 해당되지 않게 박람회 이름을 넣지 말아야 되고 자기만의 상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박람회 출품한 거를 이미 했는데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그걸 보고 출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 조약 우선권과 비슷하게 역시 6개월 내에 출품해야 한 날짜로부터 6개월 내 출원을 하면서 박람회 출품한 자료를 이건 3개월이 아니고 이건 30일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라서 금세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일 내 자료를 내면 어떻게 해요? 출원일이 원래는 요때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앞으로 박람회 출품한 날짜로 해주게 됩니다. 출원일을. 그러면 요 사이에 제가 지금 적색으로 표시하는 여기 다른 사람이 상표 출원을 했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등록에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상표 출원했을 때 그거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럴 때 어떤 제한이 없겠죠. 출원시 특례는 박람회와 관련 있고 조건이 우리 조약 우선권과 비슷하지만 날짜가 좀 틀립니다. 30일입니다. 30일 증명서류 같은 걸 정말 박람회 때 출품한 게 맞아? 뭐 그런 것들 증명자료들은 30일 내에 내셔야 됩니다. 못 내면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출원시 특례나 조약 우선권 이런 애들은 출원일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는 역할만 하지 뭐 거절 이유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 파트에 나오는 애들은 거절 이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보 제공이야 이제 다른 사람이 거절 이유를 가지고 거절시켜달라는 제도일 뿐이고 그 절차를 안 했다고 해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상표가 거절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출원시 특례는 박람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47조였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 명언, 불안은 준비 부족의 신호다. 뭐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 어떤 일을 하든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불안감은 참 떨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면 그런 불안감을 해소가 되겠죠. 지금 하시는 거에 이제 입문 강의를 보시면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이제 시작이지만 꾸준히 잘 하시고요.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6년 63회 상표법 입문 강의 32회를 설명한 윤영근 변리사였고요. 다음 회차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